딱 하루, 2025년 10월 22일, 바로 이날 하루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둘러싼 아주 복잡하고 또 서로 모순되는 힘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그게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정말 딱 하루 동안에요. 엄청난 희망을 품게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동시에 아주 심각한 긴장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이중성,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한쪽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안보 위협에 또 정치적 갈등까지 이게 다 한날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날 한국의 외교와 경제를 가득 채웠던 그 강력한 낙관론, 도대체 뭐 때문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려 3,500억 달러. 와,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곧 타결될 거라고 기대됐던 한미 투자 금융협력의 전체 규모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들 어마어마한 액수죠. 바로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그날 아침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협상을 딱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토단이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곧 열릴 에펙, 즉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 전에 이 합의를 공식 발표하는 것.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임무였던 거죠. 김 실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익에 부합하는 선에서 타결점을 찾겠다. 이 한마디에 당시 분위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결연하고 또 희망에 차 있었죠. 어떻게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자, 이런 외교적인 기대감은 어디로 이어졌을까요? 바로 경제, 주식시장으로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96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와, 진짜 역사적인 4천선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게 된 겁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상승세를 이끈 주역들은 역시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칩 수요가 폭발하고 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AI랑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야말로 날아오른 거죠. ST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같이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하루에 5% 넘게 오르면서 시장을 확 이끌었습니다. 정말 한국 기술 산업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야기의 분위기가 여기서 정말 갑자기 180도 바뀝니다. 아침 내내 이어졌던 이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그날 오후에 모두를 긴장시키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거든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축배를 들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각 한반도의 다른 쪽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쏜 겁니다. 이 소식 단 하나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죠. 근데 이게 왜 더 중요했냐면요.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의 첫 번째 미사일 도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아주 중대한 순간이었던 거죠. 이 미사일 약 350k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도발의 구체적인 규모를 알 수 있는 숫자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아주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먼저 바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가 열렸고요. 대통령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억제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죠. 동시에 한미 정보당국이 바로 정밀 분석에 들어갔고 연합 군사훈련도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는 안보 위협이 닥쳤는데 안으로는 어땠을까요? 정치적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자신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한다면서 아주 강하게 맞섰죠. 국회는 말 그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사건들이 터지는 와중에도 나라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만 넓혀서 이런 굵직한 헤드라인 너머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형 산불 대응 훈련에 직접 챙기는 등 평소처럼 국정이 돌아가고 있었고요. 또 캄보디아에서 안타깝게 우리 국민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한중일 3국이 모여서 협력 포럼을 열었고 일본의 새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했죠. 보시는 것처럼 나라는 정말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희망과 긴장, 이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한날에 일어난 이 모순적인 하루가 과연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정리해보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외교나 경제 쪽에서는 뭔가 타결되고 해결될 거라는 긍정적인 기운이 아주 강했죠. 그런데 안보나 정치 쪽을 보면요. 긴장감이 모든 걸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분야의 이슈들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네,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힘들이 한나라의 시에 대한민국을 밀고 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이날은 무언가 해결될 거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긴장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마주친 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중대한 기로에 섰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 그리고 긴장. 이 두 개의 거대한 힘 중에서 과연 어떤 힘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길을 결정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